잘할 수 없을까봐, 후회할까봐. 김의정, 최동희 지음. 프롤로그. 세계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흘러가는 날들이 많았다. 그러다 가끔 잠시 멈춰 생각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인가? 누구를 위한 삶일까? 질문 끝에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떤 답을 얻어도 지금 인생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기에. 그러다 여행을 다녀온 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오랜 여행을 통해 배운 것은 몸을 움직여야 새로운 게 보이고 말을 걸어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 나는 바쁘게는 살았지만 어쩌면 나를 위해 사는 것에는 가만히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를 위한 일에는 멈춰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가만히 멈춰서 하루를 흘려보내고 싶지만은 않다. 하루하루 행복할 수 있는 나를 위한 삶을 만들어가고 싶다.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라 되고 싶은 내 모습. 3년 전 동남아 여행 중 라오스에 있을 때였다. 숙소에서 만난 한국인 여행자가 자신이 매년 찾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운해가 너무나 황홀하고 멋지니 가보라며 추천을 했다. 그곳의 이름은 푸치파. 태국과 라오스 국경에 있는 태국의 작은 마을로 운해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한다. 노력 없이는 대가도 없다고 했던가? 이곳은 가는 것부터 힘들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정보도 없었고 현지인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외딴 나라에서 길을 찾는데 난감해도 이렇게 난감할 수가 없었다. 정말 겨우겨우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푸치파에 갈 수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등성이로 올라가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라오스의 작은 마을을 볼 수 있는데 그곳이 우리가 찾던 푸치파였다. 한국으로 따진다면 아주 외진 산골 중의 산골 동네였다. 이렇게 도착하기까지 조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뿐 아니라 수많은 태국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었다. 우리는 근처에서 숙소를 잡고 다음날 새벽 운해를 보기 위해 산 정상으로 향했다. 나는 운해라는 걸 태어나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 반 설렘 반이었다. 처음 본 운해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고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우리보다 아래에 구름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광경을 한참 동안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구름, 운, 바다, 해. 일명 구름바다라고 불리는 운해는 구름이 산과 산 사이를 커다란 솜사탕의 모양으로 연결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대기 아래층의 온도가 높아서 역전층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곳 푸치파에서는 겨울에서만 볼 수 있다. 산꼭대기에서 바라본 푸치파의 운해는 아주 작은 섬 주변을 파도치지 않는 흰 바다가 에워싸고 있는 그림 같았다. 우리는 어렵게 찾아온 만큼 원없이 한참을 바라보았다.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정보도 없이 사진 한 장을 따라가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상상하던 이미지가 실제의 장면이 되기도 한다. 상상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해서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 운해를 본 뒤 내가 가진 장벽이 한겹 벗겨진 느낌이었다. 그날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 위에는 별이 있고 밑에는 산이 있으며 산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 억지로라도 푸지파에 온 이유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위해서였다.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예정에 없던 이곳에 먼저 다가가면서 세상에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한 번만에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는 없어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날 테니까. 마음이 살아있다면 결국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다. 작은 시작은 언제나 큰 꿈을 만들어낸다. 시간을 공유한다는 건 서로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일. 여행 시간이 길어질수록 좋은 곳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부모님을 모시고 이곳에 같이 왔다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가슴 한편에 드는 생각을 언젠가는 현실로 만들리라 다짐했다. 10개월간의 동남아 유럽 여행을 끝내고 호주로 워홀을 가기 전 잠시 짐을 재정비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기로 했다. 호주로 바로 들어가는 비행기 가격이나 한국을 경유해서 호주로 입국하는 비용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한국 입국 일정은 부모님들께 비밀로 한 상태였다. 매일 들고 다니던 배낭을 신혼집에 고이 내려놓고 몸매무새를 가다듬을 새도 없이 바깥으로 나왔다. 집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시부모님을 뵈러 가기 위해서였다. 매일 SNS 혹은 전화로만 안부를 묻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괜히 기대되었다. 반가움에 와락 안아주실까? 아니면 너무 놀란 나머지 눈물을 흘리시진 않을까? 여행을 하는 내내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밥이 너무나 그리웠다. 식당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손맛은 그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이라고 자부하기에 매번 2% 부족한 한식을 접할 때마다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우리는 크게 심호흡을 한 후 시부모님 가게 문을 열어젖혔다. 호주에 있어야 할 자식들이 뜬금없이 가게에 나타난 걸 보시고 시아버지는 우리를 귀신 쳐다보듯 눈이 둥그레지셨고 시어머니는 당황한 모습을 한 차례 보여주시더니 이윽고 입꼬리를 양껏 올리며 반겨주셨다. 시부모님과 만남을 잠시 뒤로 하고 이번엔 친정으로 향했다. 시부모님의 반응이 예상 밖이어서 친정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하실지 상상조차 안 되었다.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익숙하게 지하철을 타고 아파트 문 앞에 멈춰섰다. 매번 무의식적으로 누르던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남동생에게 미리 우리가 왔음을 알리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번호를 하나씩 누를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반가운 엄마의 모습을 볼 생각을 하니 자연스레 눈시울이 붉어지며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졌다. 엄마는 우리를 보더니 뭐야 뭐야를 외치며 현실을 부정하듯 눈물을 글썽이셨다. 엄마의 반응에 그동안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마음이 느껴져 울컥함이 밀려왔다. 그리고 아빠가 오실 때까지 방 안에 숨기로 했다. 곧이어 아빠가 집에 들어오셨고 엄마와 대화를 나누실 때 방문을 열고 우리가 나타나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시고 저만치 뒷걸음을 치셨다.
양가 부모님께서는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며 잘 왔다고 여행 일정은 계획대로 잘 하고 온 거냐고 물어보셨다. SNS를 통해 매일 우리의 소식을 보고 계셨던 부모님은 당연히 호주로 이동했을 거라 생각하셨다고 했다. 다행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세가 생겨 급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니 안심하는 눈치였다. 그렇게 자그마한 깜짝 이벤트를 마치고 휴가 일정을 물어보시는 부모님께 드디어 우리의 오랜 계획을 말씀드렸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혹시나 불편하지 않으실까 했던 우려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반가워하셨다. 부모님께서는 6박 8일의 일정을 내주셨다.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냐며 좋아하시는 모습에 한시름 놓고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대망의 출국날이 왔다. 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나와 남편은 2번의 경유를 하기로 했다. 부모님보다 먼저 호주 시드니 땅을 밟기로 했고 부모님들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오시라고 호주까지 직항을 타고 오셨다. 그날 온종일 있었던 이동에도 다들 힘든 내색 하나 없었다. 드디어 무사히 뉴질랜드 북섬 로투루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우리는 짐을 풀자마자 도착함을 축하하는 의미로 근사한 저녁 식사를 열었다. 양가 부모님과의 첫 여행이었기에 첫날부터 바비큐 파티를 하기로 했다. 근처 대형마트에서 바비큐 재료를 구매했다. 숙소에서 우리만의 조촐하지만 행복한 저녁 식사가 이어졌다. 부모님께서는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모습보다 양가가 마음이 맞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기쁘셨던 것 같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친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우리의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소리 그리고 짠하는 소리는 그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후로 6박 8일간 뉴질랜드 북섬 그리고 호주 시드니를 쉴 틈 없이 여행했는데도 부모님들은 연신 밝은 표정으로 여행을 즐거워하셨다. 그동안 남편과 나만 여행을 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물론 자유여행이라서 번듯한 계획도 없이 다녔지만 모든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지금까지도 다녀온 여행을 추억하며 즐거웠던 그 순간을 회상하신다. 부모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낯선 이국을 여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했다고 말씀하신다. 어린아이같이 행복한 표정으로 그날에 대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을 공유한다는 건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 더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이지만 추억은 영원하기에 서로가 추억을 나누면 오랫동안 마음이 연결된다. 좋은 것을 같이 보고 느꼈기에 기쁨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좋은 사람 곁에 머물면 마음이 조금 더 성장한다. 회사를 다니며 모은 돈으로 아시아, 유럽을 10개월 동안 여행하고 나니 가지고 있던 여행 경비가 다 떨어졌다. 말 그대로 텅장. 예견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우리는 나름의 대비를 해놓은 상태였다. 여행을 떠나기 전 호주 워홀 비자를 막차로 신청했기 때문에 고민 없이 호주를 향했다. 목적은 오로지 여행 경비 모으기. 타지에서 그것도 여행 도중에 1년 만에 다시 일을 하려고 하니 처음에는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경비 마련을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다.
워홀을 하면서 얻은 건 여행 경비만이 아니었다. 새로운 관계도 내 마음에 남게 되었다. 어린 친구들부터 나와 동갑인 친구들까지, 심지어는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다. 호주에서 만났던 대부분의 친구들은 사소한 것도 나누기를 좋아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함을 가진 친구들이었다. 좋은 사람 곁에 머물게 되면서 우리도 그들의 따뜻함에 동화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누가 호주 워홀이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일 먼저 사람이라고 말한다. 호주에서 만났던 소중한 인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 20대 중반의 한국인 커플이었다. 호주 워홀에 대한 정보도 없이 무작정 입국한 우리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그들. 그들은 우리가 그동안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여행 이야기를 보고 있었다. 언젠가는 세계여행을 가고 싶으나 당장은 떠날 수가 없어서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일을 하며 지내고 있는 커플이었다. 연락이 닿은 과정은 이랬다. 때마침 우리가 이 커플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소식을 들은 그들이 용기를 내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것이다. 메시지 속에는 쑥스럽고 수줍은 느낌이 가득했다. 호주에서 워홀 생활을 하며 톡톡 부부님을 응원하고 있는 커플이에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톡톡 부부님을 만나 뵈고 싶어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조율하며 만나기로 했다. 누군가 우리의 대화를 엿들었다면 아마 기존에 알고 있던 사이로 착각했을 것이다.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도 모를 정도로 금세 친해졌다. 이 커플에게 고마웠던 점은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며 알게 된 워홀에 대한 정보를 아낌없이 나눠준 것이다. 게다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알콩달콩 연애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풋풋한 연애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와 나의 차이는 크게 났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런 두 사람이 귀여웠다. 시간이 지나 이제는 서로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는 정보가 부족해 갈 곳을 잃었고 그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말했다. 그러자 본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오라며 권유했다. 이곳에 오게 되면 숙소와 일자리가 바로 해결된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그동안 서로 나누었던 대화로 유추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알려준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호주 워홀을 간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한국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말이다. 낯선 환경 속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 중 일부는 같은 한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속여 사기를 치거나 숙소로 대여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얻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에 이런 말이 나왔다. 이를테면 일부 한국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숙소에 묵는다면 일자리를 준다고 유혹하는 공고를 올린다. 막상 그곳에 가면 하루에 4-5시간만 일하는 좋지 않은 일자리를 소개해준다. 심지어는 매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3번 출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일을 해서 버는 수입보다 반값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더 큰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혹시라도 사정이 생겨 갑작스럽게 방을 나가려고 하면 계약 위반이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터라 경계를 하면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막상 가니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집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심지어 좋은 일자리까지 소개받았다. 잠시나마 의심을 했던 우리가 초라해 보였고 미안했다. 그들과 같은 숙소에서 동고동락하며 7개월을 함께 생활했는데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등 맞춰가며 생활을 이어갔기에 가능했다. 퇴근 후에 시간이 맞으면 늘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같이 생활하는 사람끼리 마음이 맞지 않아서 숙소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데 적어도 우리 넷은 그럴 일은 없었다. 함께 생활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웃고 즐기며 우리의 호주 생활은 그들 덕분에 행복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실일지 모른다. 우린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야. 코끝에 스치는 공기가 조금만 차가워져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추위에 몸을 떠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온기에도 덥다며 겉옷을 벗고 열을 식히는 또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르다. 여행을 하다 보면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으며 상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같이 여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우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걸 이해하는 순간 서로가 함께할 수 있게 된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 아르헨티나 바릴로체에서 방문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다. 예약을 해야 실내에서 먹을 수 있다는 그곳은 일반 가정식 같은 아늑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가졌다. 하루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레스토랑에 들러 예약을 하고 저녁 시간에 맞춰서 방문을 했다. 주문을 받는 직원도 매우 친절했다. 오픈 주방에서는 현란한 요리 솜씨를 뽐내고 있었고 테이블은 어느새 예약한 사람들로 꽉 찼다. 잔잔한 음악 소리 위에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음식이 나왔고 실내에 있던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꽂혔다. 얇은 치맛살 부위를 꽈리 틀어 두툼하게 구워낸 스테이크였다. 고기를 썰어 한 입 먹은 순간 입안에서 육즙이 가득하고 쫄깃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와인만 마셨을 땐 씁쓸함만 가득했는데 맛있는 소고기와 함께하니 어느새 달달하게 다가왔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는 것이다. 하나씩 따로 먹을 때보다 같이 먹어야 맛있는 게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궁합이 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와 잘 통하는 사람, 그런 관계가 궁합이 좋은 관계다. 반대로 궁합이 맞지 않는 관계가 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공감 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그런 관계가 궁합이 안 좋은 관계다. 궁합이 잘 맞으면 즐거움은 2배가 되지만 나와 맞지 않으면 힘듦이 배가 된다. 수많은 곳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인간관계의 공통점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은 더 쉽게 친해질 수 있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친해지기 어렵다. 이전에 나는 주변 모두와 순조로운 관계를 유지하자 했고 그러지 못하면 스스로를 탓했다. 그러나 스스로를 자책할 일이 아니었다. 또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먼저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도 나를 한 번 더 생각하며 배려해 주었다.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움직이면 상대방도 게으름 대신 부지런함을 보여주며 나에게 도움이 되려고 했었다. 누군가에게 먼저 움직이면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게 익숙했던 나인데 상대방의 행동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행동에 집중하면서부터 사람들을 만날 때 훨씬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노력하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시간이 지나 나와 잘 맞는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둘 수 있게 된다.
어린 왕자, 바오밥 나무. 내가 아프리카 여행을 고집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바오밥 나무를 보기 위해서였다. 아프리카의 모습도 궁금했지만 무엇보다 바오밥 나무를 실제로 보고 싶었다. 바오밥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간다. 너무 깊이 들어가서 별을 관통할 수도 있다. 아주 작은 별이라면 바오밥 나무는 그 별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어린 왕자 중에서 바오밥 나무는 나뭇가지가 뿌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거꾸로 심은 나무라고 불린다. 유년 시절 읽었던 동화나 전설 속에 자주 등장하여 실제로 꼭 한번 보고 싶었다. 아프리카 종단 여행을 계획하고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출발하여 케냐 나이로비에서 환승을 거쳐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당도했다. 안타나나리보에서 바오밥 나무 군락지가 있는 모룬다바까지는 비행기를 탔다면 2시간이면 갈 거리지만 한 푼이라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현지인들이 타는 달라달라를 탔다. 26시간을 달려서 모룬다바에 도착했고 다시 툭툭이를 타고 울퉁불퉁한 비프장 도로 위를 30분 더 달려야 했다. 그제야 거대한 바오밥 나무 군락지를 만날 수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계여행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바오밥 나무를 눈에 담을 수 있었다. 바오밥 나무를 만나러 가는 길이 꽤 힘들었지만 상상 속의 나무를 만난다는 건 매우 설레는 일이었다. 잡기를 쫓기 위해 마을 입구에 설치한 장승처럼 수많은 바오밥 나무가 거리에 우뚝 솟아 있었다. 날씨는 또 왜 그렇게 맑은지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과 바오밥 나무는 신비롭게 느껴졌다. 바오밥 나무의 시간대별 모습을 보고 싶어서 3번 정도 찾아갔다. 파란 하늘 아래의 바오밥은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만 같았다. 주황빛 노을 아래의 바오밥은 뜨거웠던 햇빛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붉게 물들었다. 빽빽한 은하수 아래의 바오밥은 우리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는 중인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모습의 바오밥 나무를 볼 수 있었다. 같은 모습이어도 언제 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이었다. 그 모든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중 특히나 아름다웠던 시간은 해가 지고 깜깜해진 저녁 때였다. 은하수 사이를 늠름하게 서 있는 바오밥의 모습이었다. 하늘에서는 곧 별똥별이 떨어질 것만 같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바오밥을 보고 있으면 다른 세계에 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바오밥 주변으로 시공간이 굴절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바오밥 나무의 모습만 여러 가지인 게 아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조급해하는 내 모습, 불안해하는 내 모습, 실수하는 내 모습, 걱정이 많은 내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실망한 적이 많았지만 어떤 모습도 아름다운 바오밥 나무처럼 나의 어떤 모습도 아름답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소중하다는 사실을. 잘할 수 없을까봐, 후회할까봐. 김의정, 최동희 지음. 프롤로그. 세계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흘러가는 날들이 많았다. 그러다 가끔 잠시 멈춰 생각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나를 위한 삶인가? 누구를 위한 삶일까? 질문 끝에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떤 답을 얻어도 지금 인생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기에. 그러다 여행을 다녀온 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오랜 여행을 통해 배운 것은 몸을 움직여야 새로운 게 보이고 말을 걸어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 나는 바쁘게는 살았지만 어쩌면 나를 위해 사는 것에는 가만히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를 위한 일에는 멈춰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가만히 멈춰서 하루를 흘려보내고 싶지만은 않다. 하루하루 행복할 수 있는 나를 위한 삶을 만들어가고 싶다.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라 되고 싶은 내 모습. 3년 전 동남아 여행 중 라오스에 있을 때였다. 숙소에서 만난 한국인 여행자가 자신이 매년 찾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운해가 너무나 황홀하고 멋지니 가보라며 추천을 했다. 그곳의 이름은 푸치파. 태국과 라오스 국경에 있는 태국의 작은 마을로 운해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한다. 노력 없이는 대가도 없다고 했던가? 이곳은 가는 것부터 힘들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정보도 없었고 현지인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외딴 나라에서 길을 찾는데 난감해도 이렇게 난감할 수가 없었다. 정말 겨우겨우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푸치파에 갈 수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등성이로 올라가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라오스의 작은 마을을 볼 수 있는데 그곳이 우리가 찾던 푸치파였다. 한국으로 따진다면 아주 외진 산골 중의 산골 동네였다. 이렇게 도착하기까지 조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뿐 아니라 수많은 태국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었다. 우리는 근처에서 숙소를 잡고 다음날 새벽 운해를 보기 위해 산 정상으로 향했다. 나는 운해라는 걸 태어나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 반 설렘 반이었다. 처음 본 운해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고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우리보다 아래에 구름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광경을 한참 동안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구름, 운, 바다, 해. 일명 구름바다라고 불리는 운해는 구름이 산과 산 사이를 커다란 솜사탕의 모양으로 연결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대기 아래층의 온도가 높아서 역전층이 존재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곳 푸지파에서는 겨울에서만 볼 수 있다. 산꼭대기에서 바라본 푸지파의 운해는 아주 작은 섬 주변을 파도치지 않는 흰 바다가 에워싸고 있는 그림 같았다. 우리는 어렵게 찾아온 만큼 원없이 한참을 바라보았다.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정보도 없이 사진 한 장을 따라가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상상하던 이미지가 실제의 장면이 되기도 한다. 상상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 운해를 본 뒤 내가 가진 장벽이 한결 벗겨진 느낌이었다. 그날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 위에는 별이 있고 밑에는 산이 있으며 산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
억지로라도 푸지파에 온 이유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 위해서였다.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예정에 없던 이곳에 먼저 다가가면서 세상에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한 번만에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는 없어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날 테니까. 마음이 살아있다면 결국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다. 작은 시작은 언제나 큰 꿈을 만들어낸다. 시간을 공유한다는 건 서로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일. 여행 시간이 길어질수록 좋은 곳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부모님을 모시고 이곳에 같이 왔다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가슴 한편에 드는 생각을 언젠가는 현실로 만들리라 다짐했다. 10개월간의 동남아 유럽 여행을 끝내고 호주로 워홀을 가기 전 잠시 짐을 재정비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기로 했다. 호주로 바로 들어가는 비행기 가격이나 한국을 경유해서 호주로 입국하는 비용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한국 입국 일정은 부모님들께 비밀로 한 상태였다. 매일 들고 다니던 배낭을 신혼집에 고이 내려놓고 몸매무새를 가다듬을 새도 없이 바깥으로 나왔다. 집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시부모님을 뵈러 가기 위해서였다. 매일 SNS 혹은 전화로만 안부를 묻다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괜히 기대되었다. 반가움에 와락 안아주실까? 아니면 너무 놀란 나머지 눈물을 흘리시진 않을까? 여행을 하는 내내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밥이 너무나 그리웠다. 식당을 하시는 시어머니의 손맛은 그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맛이라고 자부하기에 매번 2% 부족한 한식을 접할 때마다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우리는 크게 심호흡을 한 후 시부모님 가게 문을 열어젖혔다. 호주에 있어야 할 자식들이 뜬금없이 가게에 나타난 걸 보시고 시아버지는 우리를 귀신 쳐다보듯 눈이 둥그레지셨고 시어머니는 당황한 모습을 한 차례 보여주시더니 이윽고 입꼬리를 양껏 올리며 반겨주셨다. 시부모님과 만남을 잠시 뒤로 하고 이번엔 친정으로 향했다. 시부모님의 반응이 예상 밖이어서 친정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하실지 상상조차 안 되었다.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익숙하게 지하철을 타고 아파트 문 앞에 멈춰섰다. 매번 무의식적으로 누르던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남동생에게 미리 우리가 왔음을 알리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번호를 하나씩 누를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반가운 엄마의 모습을 볼 생각을 하니 자연스레 눈시울이 붉어지며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졌다. 엄마는 우리를 보더니 뭐야 뭐야를 외치며 현실을 부정하듯 눈물을 글썽이셨다. 엄마의 반응에 그동안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마음이 느껴져 울컥함이 밀려왔다. 그리고 아빠가 오실 때까지 방 안에 숨기로 했다. 곧이어 아빠가 집에 들어오셨고 엄마와 대화를 나누실 때 방문을 열고 우리가 나타나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시고 저만치 뒷걸음을 치셨다. 양가 부모님께서는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며 잘 왔다고 여행 일정은 계획대로 잘 하고 온 거냐고 물어보셨다. SNS를 통해 매일 우리의 소식을 보고 계셨던 부모님은 당연히 호주로 이동했을 거라 생각하셨다고 했다. 다행히 건강상에 문제가 있거나 이세가 생겨 급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니
안심하는 눈치였다. 그렇게 자그마한 깜짝 이벤트를 마치고 휴가 일정을 물어보시는 부모님께 드디어 우리의 오랜 계획을 말씀드렸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혹시나 불편하지 않으실까 했던 우려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반가워하셨다. 부모님께서는 6박 8일의 일정을 내주셨다.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냐며 좋아하시는 모습에 한시름 놓고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대망의 출국날이 왔다. 경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나와 남편은 2번의 경유를 하기로 했다. 부모님보다 먼저 호주 시드니 땅을 밟기로 했고 부모님들은 조금이라도 편하게 오시라고 호주까지 직항을 타고 오셨다. 그날 온종일 있었던 이동에도 다들 힘든 내색 하나 없었다. 드디어 무사히 뉴질랜드 북섬 로투루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우리는 짐을 풀자마자 도착함을 축하하는 의미로 근사한 저녁 식사를 열었다. 양가 부모님과의 첫 여행이었기에 첫날부터 바비큐 파티를 하기로 했다. 근처 대형마트에서 바비큐 재료를 구매했다. 숙소에서 우리만의 조촐하지만 행복한 저녁 식사가 이어졌다. 부모님께서는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모습보다 양가가 마음이 맞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기쁘셨던 것 같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친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우리의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소리, 그리고 짠하는 소리는 그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후로 6박 8일간 뉴질랜드 북섬 그리고 호주 시드니를 쉴 틈 없이 여행했는데도 부모님들은 연신 밝은 표정으로 여행을 즐거워하셨다. 그동안 남편과 나만 여행을 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물론 자유여행이라서 번듯한 계획도 없이 다녔지만 모든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지금까지도 다녀온 여행을 추억하며 즐거웠던 그 순간을 회상하신다. 부모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낯선 이국을 여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했다고 말씀하신다. 어린아이같이 행복한 표정으로 그날에 대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을 공유한다는 건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것, 더 없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이지만 추억은 영원하기에 서로가 추억을 나누면 오랫동안 마음이 연결된다. 좋은 것을 같이 보고 느꼈기에 기쁨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좋은 사람 곁에 머물면 마음이 조금 더 성장한다. 회사를 다니며 모은 돈으로 아시아, 유럽을 10개월 동안 여행하고 나니 가지고 있던 여행 경비가 다 떨어졌다. 말 그대로 텅장. 예견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우리는 나름의 대비를 해놓은 상태였다. 여행을 떠나기 전 호주 워홀 비자를 막차로 신청했기 때문에 고민 없이 호주를 향했다. 목적은 오로지 여행 경비 모으기. 타지에서 그것도 여행 도중에 1년 만에 다시 일을 하려고 하니 처음에는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경비 마련을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다. 워홀을 하면서 얻은 건 여행 경비만이 아니었다. 새로운 관계도 내 마음에 남게 되었다. 어린 친구들부터 나와 동갑인 친구들까지, 심지어는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다. 호주에서 만났던 대부분의 친구들은 사소한 것도 나누기를 좋아했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함을 가진 친구들이었다.
좋은 사람 곁에 머물게 되면서 우리도 그들의 따뜻함에 동화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누가 호주 워홀이 나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일 먼저 사람이라고 말한다. 호주에서 만났던 소중한 인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 20대 중반의 한국인 커플이었다. 호주 워홀에 대한 정보도 없이 무작정 입국한 우리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그들. 그들은 우리가 그동안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여행 이야기를 보고 있었다. 언젠가는 세계 여행을 가고 싶으나 당장은 떠날 수가 없어서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일을 하며 지내고 있는 커플이었다. 연락이 닿은 과정은 이랬다. 때마침 우리가 이 커플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소식을 들은 그들이 용기를 내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 것이다. 메시지 속에는 쑥스럽고 수줍은 느낌이 가득했다. 호주에서 워홀 생활을 하며 톡톡 부부님을 응원하고 있는 커플이에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톡톡 부부님을 만나 뵈고 싶어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조율하며 만나기로 했다. 누군가 우리의 대화를 엿들었다면 아마 기존에 알고 있던 사이로 착각했을 것이다.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도 모를 정도로 금세 친해졌다. 이 커플에게 고마웠던 점은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며 알게 된 워홀에 대한 정보를 아낌없이 나눠준 것이다. 게다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알콩달콩 연애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풋풋한 연애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와 나의 차이는 크게 났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왔다. 그런 두 사람이 귀여웠다. 시간이 지나 이제는 서로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는 정보가 부족해 갈 곳을 잃었고 그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말했다. 그러자 본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오라며 권유했다. 이곳에 오게 되면 숙소와 일자리가 바로 해결된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그동안 서로 나누었던 대화로 유추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알려준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호주 워홀을 간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한국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말이다. 낯선 환경 속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 중 일부는 같은 한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속여 사기를 치거나 숙소로 대여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얻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에 이런 말이 나왔다. 이를테면 일부 한국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숙소에 묵는다면 일자리를 준다고 유혹하는 공고를 올린다. 막상 그곳에 가면 하루에 4~5시간만 일하는 좋지 않은 일자리를 소개해준다. 심지어는 매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3번 출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일을 해서 버는 수입보다 반값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더 큰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혹시라도 사정이 생겨 갑작스럽게 방을 나가려고 하면 계약 위반이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터라 경계를 하면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막상 가니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집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심지어 좋은 일자리까지 소개받았다. 잠시나마 의심을 했던 우리가 초라해 보였고 미안했다. 그들과 같은 숙소에서 동고동락하며 7개월을 함께 생활했는데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등 맞춰가며 생활을 이어갔기에 가능했다. 퇴근 후에 시간이 맞으면 늘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같이 생활하는 사람끼리 마음이 맞지 않아서 숙소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데 적어도 우리 넷은 그럴 일은 없었다. 함께 생활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웃고 즐기며 우리의 호주 생활은 그들 덕분에 행복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실일지 모른다.
우린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야. 코끝에 스치는 공기가 조금만 차가워져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추위에 몸을 떠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온기에도 덥다며 겉옷을 벗고 열을 식히는 또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르다. 여행을 하다 보면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으며 상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같이 여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우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걸 이해하는 순간 서로가 함께할 수 있게 된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 아르헨티나 바릴로체에서 방문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다. 예약을 해야 실내에서 먹을 수 있다는 그곳은 일반 가정식 같은 아늑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가졌다. 하루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레스토랑에 들러 예약을 하고 저녁 시간에 맞춰서 방문을 했다. 주문을 받는 직원도 매우 친절했다. 오픈 주방에서는 현란한 요리 솜씨를 뽐내고 있었고 테이블은 어느새 예약한 사람들로 꽉 찼다. 잔잔한 음악 소리 위에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음식이 나왔고 실내에 있던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꽂혔다. 얇은 치맛살 부위를 꽈리 틀어 두툼하게 구워낸 스테이크였다. 고기를 썰어 한 입 먹은 순간 입안에서 육즙이 가득하고 쫄깃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와인만 마셨을 땐 씁쓸함만 가득했는데 맛있는 소고기와 함께하니 어느새 달달하게 다가왔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는 것이다. 하나씩 따로 먹을 때보다 같이 먹어야 맛있는 게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궁합이 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와 잘 통하는 사람, 그런 관계가 궁합이 좋은 관계다. 반대로 궁합이 맞지 않는 관계가 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공감 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그런 관계가 궁합이 안 좋은 관계다. 궁합이 잘 맞으면 즐거움은 2배가 되지만 나와 맞지 않으면 힘듦이 배가 된다. 수많은 곳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인간관계의 공통점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와 잘 맞는 사람은 더 쉽게 친해질 수 있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친해지기 어렵다. 이전에 나는 주변 모두와 순조로운 관계를 유지하자 했고 그러지 못하면 스스로를 탓했다. 그러나 스스로를 자책할 일이 아니었다. 또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먼저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도 나를 한 번 더 생각하며 배려해 주었다.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움직이면 상대방도 게으름 대신 부지런함을 보여주며 나에게 도움이 되려고 했었다. 누군가에게 먼저 움직이면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게 익숙했던 나인데 상대방의 행동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행동에 집중하면서부터 사람들을 만날 때 훨씬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노력하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시간이 지나 나와 잘 맞는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둘 수 있게 된다. 어린 왕자, 바오밥 나무. 내가 아프리카 여행을 고집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바오밥 나무를 보기 위해서였다. 아프리카의 모습도 궁금했지만 무엇보다 바오밥 나무를 실제로 보고 싶었다. 바오밥 나무의 뿌리는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간다. 너무 깊이 들어가서 별을 관통할 수도 있다.
아주 작은 별이라면 바오밥 나무는 그 별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어린 왕자 중에서 바오밥 나무는 나뭇가지가 뿌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거꾸로 심은 나무라고 불린다. 유년 시절 읽었던 동화나 전설 속에 자주 등장하여 실제로 꼭 한번 보고 싶었다. 아프리카 종단 여행을 계획하고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에서 출발하여 케냐 나이로비에서 환승을 거쳐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당도했다. 안타나나리보에서 바오밥 나무 군락지가 있는 모룬다바까지는 비행기를 탔다면 2시간이면 갈 거리지만 한 푼이라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현지인들이 타는 달라달라를 탔다. 26시간을 달려서 모룬다바에 도착했고 다시 툭툭이를 타고 울퉁불퉁한 비프장 도로 위를 30분 더 달려야 했다. 그제야 거대한 바오밥 나무 군락지를 만날 수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계여행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바오밥 나무를 눈에 담을 수 있었다. 바오밥 나무를 만나러 가는 길이 꽤 힘들었지만 상상 속의 나무를 만난다는 건 매우 설레는 일이었다. 잡기를 쫓기 위해 마을 입구에 설치한 장승처럼 수많은 바오밥 나무가 거리에 우뚝 솟아 있었다. 날씨는 또 왜 그렇게 맑은지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과 바오밥 나무는 신비롭게 느껴졌다. 바오밥 나무의 시간대별 모습을 보고 싶어서 3번 정도 찾아갔다. 파란 하늘 아래의 바오밥은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만 같았다. 주황빛 노을 아래의 바오밥은 뜨거웠던 햇빛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붉게 물들었다. 빽빽한 은하수 아래의 바오밥은 우리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는 중인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모습의 바오밥 나무를 볼 수 있었다. 같은 모습이어도 언제 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이었다. 그 모든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중 특히나 아름다웠던 시간은 해가 지고 깜깜해진 저녁 때였다. 은하수 사이를 늠름하게 서 있는 바오밥의 모습이었다. 하늘에서는 곧 별똥별이 떨어질 것만 같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바오밥을 보고 있으면 다른 세계에 온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바오밥 주변으로 시공간이 굴절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바오밥 나무의 모습만 여러 가지인 게 아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조급해하는 내 모습, 불안해하는 내 모습, 실수하는 내 모습, 걱정이 많은 내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실망한 적이 많았지만 어떤 모습도 아름다운 바오밥 나무처럼 나의 어떤 모습도 아름답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소중하다는 사실을.